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019년 2월 13일 수요일 탐구반 수업을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제 우리 명리한 사람들한테는 한 해의 시작인 입춘이 지나고도 며칠이 흘렀습니다. 참 세월은 유수하죠. 명절 증후군으로 아직도 고생하시는 분들 계실 테고, 또 명절에 가까운 가족들을 만나셔서 회포도 푸셨을 테고, 또 주부님들은 적당히 스트레스 속에 명절을 보내셨을 거예요. 아무튼 뭐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나가 관건인데, 명절 문화도 많이 달라지고 있죠. 영해만 해도 많이 달라졌어요. 영해의 명절 연휴에 펜션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명절을 안 되시는가 그건 아니고, 가족들끼리 여행을 오셔서 명절을 보내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역시 그 한국 귀신들은 자제롭게 어디든지 놔두고 언제든지 그 장소, 시간, 공간에 관계없이 밑에 자손들이 분위기만 만들어주면 나타나셔서 그것도 귀한 음식 잘 구경하시고 드시진 않고 그냥 가세요. 그죠? 누군가가 연구를 했습니다. 제사 음식을 먹는가 안 먹는가 귀신이. 그래서 무게를 재보니까 줄어든대요. 그런데 그거 생각해보면 습기가 빠져나가거나 해서 그렇지, 그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진짜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죽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수업 들어가 봅시다. 탐구반. 자, 세상에는 다양한 테마나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또 소재로 연구하는 팀들이 많아요. 인간의 능력이라는 걸, 정신적인 능력과 육체적인 능력의 한계치를 보기 위해 실제로 있었던 실험입니다. A팀은 한 달간 운동장에서, 그 전에 농구를 전혀 안 했던 사람들입니다. 구성은 그 연령층도 뭐 똑같이 했고, 그 비슷한 어떤 조건에서 한 팀은 한 달간 운동장에서 농구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B팀은 한 달간 내내 동영상을 보며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한 달 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실험에서는 뭐 일반적인 그 동률의 규칙은 지켰겠죠. 운동하는 시간, 그 다음에 동영상으로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시간들에 대한 어떤 그 조건, 그 다음에 연령층, 나이나 연령층이나 그 다음에 성별, 이런 조건 하에서 기본적으로 조사가 실행됐는데, 결과는 한 달 뒤 운동장에서 한 달 내내 연습한 팀과 똑같은 시간을 동영상을 보며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 팀이 큰 격차 없이, 그러니까 유효 거리 없이, 유효 점수차 없이 운동 경기가 마무리됐어요. 시사하는 바가 좀 큽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습관에 대한 것도 될 것이고, 이걸 또 잘 이용하면 우리 보통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개인이든 집단은 이렇게 실전으로 하는 연습과 이미지 트레이닝을 같이 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한국 양궁이 세계적으로 성적을 내면서 세계 양궁협회가 조건을 바꿉니다. 그죠? 그 메달 수도 줄이고, 그리고 채점하는 방식도 한국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극대화를 말리는, 방해하는 조건으로 룰을 바꿔요. 그런데 이렇게 한국 양궁이 또 사격이 세계적으로 특히 양궁이 이름을 얻는 이유는, 그래서 미국에서는 한때 한국 선수들에게는 국가대표급의
그 활을 팔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한 두세 대 지난 활을 팔거나, 그리고 아시아의 다른 나라를 통해서도 유입되지 않도록 조건부로 대리점을 놓고 뭐 이런 정도로 방해를 해도 한국은 잘 하죠. 그 안에는 한국 양궁 선수들 뭐 지도자들의 그런 의견이었겠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연습에 임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야구장이나 경기장에서 많은 관중들의 시끄러운 소리 속에서 활시를 당겨본다든지, 오른쪽에 있는 아주 작은 점 하나를 찍어서 A4 용지에 벽에 붙여놓고 그 점이 둥글고 큰 축구공만 해질 때까지 마인드업을 하는, 호흡하고 관계가 있겠지만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실력을 향상시켜요. 특히 이제 경호에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지금 지하철에서 보듯이 처음에는 정지 상태에서 보지만 움직이는 지하철 속도가 빨라지면서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색을 잡아내는 것, 숫자를 확인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미지 트레이닝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합니다. 이런 거는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이라는 거는, 우리 삶 자체가 물질하고 정신은 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찍이 부처가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어떤 양면은 우리 삶 속에 아주 깊이 관여하고 그것이 결국은 불편함이나 편안함 또는 행복과 불행에도 짝으로 어울려 다니면서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때로는 행복하게도 만듭니다. 제가 지금 명리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께 인간의 능력이라는 거에서 이미지 트레이닝과 실전 연습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저하고 이렇게 인연돼서 공부하시면서 명리가 여러분들, 명리 공부가 여러분들 삶에 어느 정도 역할을 차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뜻을 가지고 공부하신다면 한 100일쯤 지나서 꿈을 한번 꿔봐야 돼요. 저는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어제 상담하고 간 사람도 이름이나 사주명주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 자신 거도 근거 외울 정도고 가족 거는 일체 모릅니다. 실제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간혹 한 번씩 꿈속에서 제가 가지고 노는 도구인 사주명리를 볼 때가 있어요. 그때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생생하게 오래 남습니다. 꿈에서 깨서도 무엇을 상징하는가도 나름대로 검토돼보고, 여러분들 역시 그 다양한 환경 속에서 이 공부를 하시다 보니 시간과 공간적인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어떤 시간이나 공간의 아쉬움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이미지 트레이닝입니다.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그런 글자들의 변화, 글자가 주는 메시지를,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이제 오프라인 학우들한테 보냈던 것 중에 하나가, 욕심내지 말고 하루에 한 자씩 해보자. 그래서 천간을 하면 10일이면 되고, 그러면 또 2주일이니까 뭐 2주일로 보고 10일을 완벽하게 끝나고 나흘은 좀 쉬자. 그리고 지지 글자 12개니까 또 2주를 하자. 그러면 한 달이면 끝나요. 천간지지가. 그러면 또 2주 열심히 했으니까 10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이틀은 쉬자. 그러면 그게 아주 속된 표현으로 혹독한 하드 트레이닝이나 과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글자 하기. 근데 이제 우리 인간들은 욕심이 많아서 하루에 갑을 병정 뭐 나와 있는 거 책이나 자료를 통해서 볼 때 한눈에 다 들어와요. 맨날 봅니다. 그죠? 그런데 그놈하고 여러분들하고의 관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지금쯤 점검할 때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명리학도로서의 한 해의 출발이기도 해서, 그동안 제가 보니까 우리가 10월 달부터 공부를 했더라고요. 10월, 11월, 12월
뭐 1월 벌써 4달이 지났어요. 그럼 한 3달 정도 되겠죠. 100일이 넘은 상태에서 여러분들과 저희 공부가 어느 궤적을 달리고 있는지 점검해 볼까 하는 마음에서 오늘 좀 주제들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주제 좀 무겁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오늘은 좀 가볍게 여러분들의 공부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같이. 자, 팔자에 놀자. 여러분, 늑대 소년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산 사람은 본인이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팔자가 다 있어요. 자기가 모를 뿐이지 언젠가는 태어났잖아요. 태어난 연, 월, 일, 시가 있을 테고 공간이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늑대 소년은, 이건 이제 설명드리려면, 늑대 소년이 확률적으로 가지고 있는 팔자가 대한민국에 몇 명 정도 되겠는가? 이미 오늘 뭐 계속 다루면서 그런 기본적인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50명 정도 됩니다. 남녀 구분을 하면. 남녀 구분이 없으면 팔자의 가지수에서 우리 한국 인구를 나누면 같은 팔자가 100개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여자, 남자 대운의 구성이 달라지니 다르게 살펴보면 결국은 자기와 동일한 사람이 50명이 존재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늑대 소년과 같은 팔자를 가진 사람이 50명이다. 그럼 이제 50명을 전부 다 늑대 소년, 늑대한테서 생활할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밀어붙였다, 우리가. 뭐 그런 실험을 하면 안 되지만, 우린 추측입니다. 우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추측과 상상의 자유를 좀 있어야 돼요. 그거는 이제 학문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거고, 추측이나 상상이 부정적일 때는 자기를 괴롭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지사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추측과 상상도 긍정이나 에너지를 받을 수 있고 줄 수 있는 또 재밌는 추측도 있겠지만, 학문적으로 따지면 추측은 불편하고 불리한 추측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늑대소년이라 한 명을 똑같은 동일한 50명의 사주를 팔자대로 그럼 너는 늑대한테 가야 된다고 보냈다 치자. 그 상황에서 뭐 한 10몇 년이 흘렀다 할 때 50명이 다 생존해 있을까요? 늑대소년이니까 성이 늑대 아닙니까? 이름이 소년이고 늑대의 삶에 적응된 자는 살아남았을 테고, 그죠? 이 적응이라는 거는 상호적인 겁니다. 상호적인 것. 다시 말해서, 늑대의 집단이 소년을 받아들인, 실화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 소년을 받아들이는 환경, 또, 소년이 늑대들의 삶에 동화되는 환경,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을 때만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아마 다 살아남지는 않았을걸요. 또 현실로 돌아보면 동일한 사주가 한 명이 늑대소년이 되었다고 49명이 늑대소년이 되라는 법이 없어요. 자, 팔자야 놀자라는 거 안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메시지가 뭔지를 이게 말로 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여러분들한테 이미지로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국회의원들의 구성은 정치를 꿈꾼 보좌관부터 출신해서 또는 지역 정치를 제도권에서 지내다가 작은 단계부터 밟아서 되는 사람들도 있고 대학에 있다가 국회로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국회의원들의 구성 요소 직업군을 따져보면 국회의원 전 직업이 다양해요. 그런데 지금 그림에서 바같이 우리나라 국회뿐만이 아니고 좀 비효율적인 활동을 하는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든 들고 잡을 싸움은 덜 합니다. 그죠? 사람 사이에서 의견은 다를 수 있고 어느 집단이든 싸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뭐 싸울 때는 형님 동생이었겠지만 모도구리를 놓는 걸 보면 거의 양아치 수준입니다. 그죠? 자, 이 사람들의 팔자는
싸움꾼의 팔자일까? 정치인의 팔자일까? 격이 높을까? 낮을까? 팔자가 좋을까? 나쁠까? 또 밑에 그림은 미스 코리아나 모델을 나가기 위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이미지 트레이닝을 이제 실전으로 드러내서 하는 겁니다. 무대 공포증을 해소하고, 뭐 또 이게 또 간접적인 광고 또는 마케팅의 일종으로도 쓰이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순수하게 우리 오늘 생각한 대로 본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부족하든지 넘치든지 적당하든지 남게 드러내어서 보일 수 있는 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드리는 것은 팔자를 가지고 놀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쩌면 필요한 것들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팔자 공부를 하기 위해서 늑대 소년도 되어봐야 되고, 국회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싸움도 해봐야 되고, 수영복을 입고 지하철에서 한번 워킹을 하듯이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과연 명리 공부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이런 세 가지 환경으로 자기를 이미지 트레이닝 해본 적이 있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자, 이런 다양한 삶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팔자하고 놀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쓰고 있는 팔자라는 도구는 그렇게 만만한 놈이 아닙니다. 정초부터 여러분들한테 기운을 다운시키고 하기 위해서, 겁을 주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왜? 오늘은 제가 좀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방법이나 그것이 드러나는, 현실에서 드러나는 모양으로 볼 때 지금 뭐 100일이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래, 니는 네 할 일 해라, 나는 내 알아서 공부할게 한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없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무한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하루가 무한하다면, 유한하다면 우리는 내일이라는 걸 확신을 갖고 무한이라고 느끼겠지만, 어쩌면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확실할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어떤 도구를 갖고 잘 놀려면, 그 축구 선수가 되든 선수가 아니라도 축구를 취미를 가지고 놀든 어쨌든 기본적으로 축구공을 가지고 잘 놀아야 돼요. 그 다음에 경기 룰이 생깁니다. 옵사이드가 생기고 핸들링이 생기고 드로잉이라는 게 있고, 골키피 지켜야 될 몇 가지 규칙, 선수들이 지켜야 될 국제 피파에 맞는 룰이 있고, 동네 룰도 있어요. 동네 룰은 이제 초보자들은 옵사이드를 잘 안 보죠. 그래도 뭐 나름대로 공을 좀 오래 차고 조기에 정도 돼야 옵사이드를 보고, 일반 동네 축구에서야 뭐 어릴 때 옵사이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맨날 싸우는데. 아무튼 그렇게 공을 가지고 놀면서 다양하게 공하고 내가 친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팔자라는 거 안에는 정확하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취사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팔자의 가지수, 이제 뒷시간에 나오겠지만 오늘은 하여튼 순서대로 가볍게 짚어서 넘어가 봅시다. 만약 여러분이 인이라는 글자의 주인공이라면, 지금 이제 보이는 신해년의 경인월의 을류일의 신사시의 주인공이고, 그 중에서 인이라는 놈을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이거를 포인트로 삶의 변화를 꾀해야 되겠다고 느끼신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팔자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지금 화면에 주어진 팔자를 우리가 만났어요. 뭐 남자 여자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정하시면 되고, 이런 팔자를 만나서 해석을 하는데
당장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격국. 격국도 쉽게 말씀드릴게요. 일간인 을목이 인묘진월, 특히 이제 인묘월에 태어났다. 그럼 비겁월에 태어났다. 요 조건만이라도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가 인생에서 크게 본인과의 싸움이 크게 예견되는 팔자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출현이 계절과 맞물려서 나오니 그 기운이 반대 계절에 태어난 을목, 신유술 또는 해자축, 사오미에 태어난 것과는 달리 인묘의 갑을로 태어났다면 그 기운이 그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격을 형성한다고 봐도 됩니다. 국을 형성한다고 봐도 돼요. 자, 이런 문제 하나 있을 테고, 전반적으로 보니까 천간에 신금, 경금, 정평관이 펼쳐져 있고, 이거를 혼잡되어 있고 이런 단어는 안 쓰겠습니다. 일지의 을류로서 또 유금이 아주 중요한 자리에 위치에 포지션을 하고 있어요. 이러면 여러분이 배운 대로 천간의 글자는 모름지기 지지에 그 뿌리를 두어야 되고, 뿌리를 둔 지지는 천간으로 그 뜻이 펼쳐졌을 때 우리가 부르는 격국의 이름이 있어요. 그럼 이게 또 뭔가에 해당이 돼. 자, 이제 격국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용신하고 연결이 돼 버려요. 이제 여기서 문제입니다. 그냥 시적인 표현으로 예를 들어서 정광격, 정제격 이렇게 표현하는 건 괜찮은데, 그게 결국은 용신으로 문제가 들어가면 이 사주는 어떤 글자를 용하니, 그래서 무엇은 좋을 것이고 무엇은 나쁠 것이라는 게 결정 나버립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지지, 천간 이 공부로 탐구반 수업인 것 같지만 내용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은 여러분들한테 명리 공부를 하면서 나름대로 장함이 들을 수 있는 키워드가 있어요. 자유로움, 연리 공부의 자유로움, 해석의 자유로움, 상담의 자유로움. 또 하나는 끊임없이 고민하다가 죽어라. 굉장히 여러분을 내가 혼잡하게 해드립니다. 이 사주가 또 억부로 보면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하면 나무 2개, 금 4개, 물 하나, 불 하나, 흙은 해, 인사, 역마라는 글자 속에 며칠씩 찡겨 있더라. 그러면 가부가 결정 나버렸죠. 근데 여러분, 단순히 목기가 2개로 이 노래 을목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가능할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유 옆에 있는 사화를 불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해 옆에 있는, 인 옆에 있는 해를 수치상으로 오행 중 하나인 물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담표에 물 하나, 나무 2개, 금 4개, 불 하나, 그리고 지장간에 숨어있는 흙, 여불대기 어느 정도. 자,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해, 인, 사에 있는 흙을 빼냈다면, 여러분들이 인정했다면, 과연 해, 인, 사는 온전히 물이고, 나무고, 불입니까? 산수 계산하면 돼요. 10에서 3을 빼면 남는 게 뭐다? 그 수학도 하려면 잘해야 돼. 그리고 을목의 입장에서 볼 때 인이 연에 있는가, 월에 있는가, 일에 있는가, 시에 있는가 다 달라요. 자, 이런 사주를 또 여러분들이 고민 하나 더 드립니다. 음간인 을목은 경금하고 합을 즐기는데 경을 합금, 그래서 관을 취해가는 모습이, 그래서 음간들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여자에 비유한다면
여자는 자존감의 문제, 남자를 누구로 만나는가의 문제, 어떤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문제, 명함을 주는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긴다. 음의 속성 꼭 여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또 고민이 생겨. 경을 합금하려고 하는데 월지가 임묘 진월에는 그 반대 계적으로서의 합을 뭐 잘 안 된다 이런 걸 어느 쪽에서 또 봤고, 또 천간에 정관인 경금과 경을 합금해서 관으로 변하는 모양으로 가려니 지지인은 무시하고라도 신금이 을신충의 에너지를 그러면 놔두고 저끼리 붙어먹게 놔둘까, 이런 고민도 하시게 되겠죠. 자, 이 정도로 내가 여러분들을 흔들어 놨으면 해인안목의 사유추 합금,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지. 이러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드리는 지금 짧은 몇 분간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혼돈에 빠지게 했다면 여러분들은 100일 동안의 공부를, 사실은 창암이라는 털이 강의를 하니까 내가 좀 들어줄게 하고 들은 거지, 여러분의 진면목적으로 공부하신 것은 아니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근데 실망하실 일은 없어요. 오늘이 제로로 리셋하시면 됩니다. 나는 2018년 참사주 아카데미 무술년 모임의 회원이 아니다. 2019년 기해년 학생이다 라고 마음먹으면 오늘이 공교롭게 첫 수업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첫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명리 공부를 하면서 대다수의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이 공부가 무슨 도사의 공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어디 뭐 명리 사주 보러 가서 철학원 적지성의 원장님, 어떤 선생님 일하다가 또 어떤 사람들은 도사, 이도사, 우리 친구들은 그래요, 이도사. 그래서 내가 저놈이 미쳐도 많이 미쳤구나. 근데 그놈은 뭐 명리를 모르니? 뭐 내를 보고 개똥이라 부르든, 그 뭐 이름이 하나로 저는 인정합니다만, 명리하고 도사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뭐 무당파입니까? 도사라는 호칭을 듣기에. 도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요. 그 자체가 명리학을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의 세계로 빠져들게 만들고, 어느 시점 여러분들이 10년, 20년을 투자하고도 돌아서서 명리를 예쁘게 빠이빠이 그동안 잘 놀았어, 나 이제 다른 거 하고 놀아볼래, 이게 아니고 명리를 꾸겨서 내비리는, 불사지르는 일이 생기는 원인인 겁니다. 명리 공부하고 여러분 도사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명리 공부하고 종교하고가 무슨 관계 있습니까? 명리 공부하고가 이과 문과가 무슨 관계 있어요? 명리도 학자로 공부하는 것과 술사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술사는 그 말 자체가 학문적인 공부의 방법도 그렇고 풀어내는 것도 그렇고 술수를 좀 부려도 돼요. 학자는 학자대로의 패턴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정치학을 배운 사람이 정치인이 되는, 정치술사가 되는 거하고 여러분 구분해야 돼요. 근데 우리 사회는 그런 게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현대과학의 총회라고 보는 신소재, 그 다음에 첨단 소재라든지 공학이라든지 인간의 뭐 세포학, 그 다음에 원자력에 대한 연구, 기타 뭐 그 중에 하나인 의술은 여러분 과학으로 보십니까? 미신으로 보십니까? 의사한테는 도사란 말은 안 쓰죠. 목숨을 구해도. 뭐 선생님이라 하든지 명의라 하든지 그렇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의사가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암기하고 공부하고 습득하고 펼쳐내는 것까지 이 과정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기대기 맞아가면서 돈 내고 기대기 맞고 뭐 이런 일이 다반사로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명리 공부하면서 누구한테 기대기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고 뭐 큰 돈 들여보셨습니까? 그런 등록금만큼. 제일 비싼 등록금이 의대 등록금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속아서 어디 가서 뭐 그 눈티 맞은 이런 거는 내가 잘 모르겠고, 일단 정상적으로는 명리 공부에 그렇게 큰 돈이 들 일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도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거는 도사의 소리다. 자, 의사와 도사의 차이점 설명할게요. 도사는 척 보면 알아야 돼요. 척 보면. 여러분들 오늘 우리 첫 시간 끝나고 나면 각자 여러분들 댁에 있는 거울을 한번 착 보세요. 여러분들 이 중에 30m가 잘 안 계시죠? 우리 지금 모이신 분들 중에는. 그 30년이라도 좋아. 30년을 자기가 자기 몸을, 정신을 소유주로 살아온 우리가 거울을 보면 착 내일의 일을 알 수 있는 분이 있는지. 저는 알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신기하게 뭐 내가 내일 뭐 어떨까 이런 걸 궁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만 연구를 합니다. 내일 어떤 일이 있는데 이 일은 내 지금 기운의 흐름과 어떨 건가. 전반적인 거는 누가 가르쳐 준다 해도 내 귀에다 리시바를 꼽아준다 해도 알고 싶지 않아. 내 거든 손님 거든. 진심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힌트를 얻어서 싹 웃음이 오는 분들은 이제 저하고의 공부를 끝내시고 컴퓨터 화면을 끄시고 기분 좋게 기저귀를 쫙 피시고 요 앞에 마트에 나가셔서 치맥을 한 잔 쫙 기분 좋게 드시고 명리책을 덮어도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적어놓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의사는 어떻게 할까 제가 볼게요. 의사는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유전적인 정보, 몸의 정보를 가진 사람이 의사한테 오면 의사는 제일 먼저 응급 환자로 의식이 없이 온 게 아니면 물어봅니다. 어디가 편찮으신가? 또 훌륭한 의사면 그 병이 언제 시작됐고 언제 지금 과정이 어떻게 됐는가도 물어봐요. 그렇게 불편하신 적이 과거에도 있었는데 멈췄다가 다시 아픈 건지 아니면 일주일 전부터 아픈 건데 지금 오신 건지 아니면 1시간 전에 아픈 건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좀 더 훌륭한 의사는 실례지만 직업이 어떻게 되십니까?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런 유사한 고통이 가족사에서 알았던 분이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리고도 병우가 중하면 일단 그런 사이에 검사방을 한번 돌리죠. 피 뽑고 오줌 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엑스레이 찍었는데도 애매해. 자, 이제 요런 우리가 사주제이들이 보듯이 애매하면 MRI로 넘어가. 그것도 어려우면 우리 동네에서 임상에 잘 안 나오고 이게 폐혈증인지 열병인지 구분이 잘 안 되니까 큰 병원으로 가라 하고 큰 병원에서도 재진 씨의 그 큰 딸이 걸린 그 병 현대의학에서 그 원인과 과정 분석이 잘 알되는 뭐 제 주위에도 제하고 인연된 분 가족이 그런 분이 계세요. 그 병이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나마 좀 본다 하는 데는 한두 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럼 걸로 가야 돼. 감기가 걸려도 걸로 가야 돼. 자, 이 의사는 그렇게 공부하고 전문의를 따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도 이렇게 물어봐요. 어디 아프냐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 명리 공부하시면서 늘 숙제가 저한테도 묻는 게 그래요. 공부를 좀 대부분은 그래. 선생님 이런 사주가 어떠한 건으로 어떻게 내방을 했는데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다양한 생각 중에 어떤 쪽으로 그 질문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응대해야 되는가를 묻는데 아주 현명한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 중에. 제가 만나기 싫고 안 만나고 싶어요. 그런 분. 선생님 이 사주 어때요? 아니 사람 하나를 가져다 놓고 이 사람 어때요? 라고 묻는 거하고 똑같아. 그건 개인적인 취향이지. 예쁜지 안 예쁜지 남자인데 그냥 이미지상 첫인상이 좋은지 나쁜지
여러분들은 왜 명리학이 혹 다른 과학을 하는 사람들한테 터부시 되는가의 원인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오늘 수업 끝나고 나면 내일부터 다음 주까지는 공부하지 말고 일주일을 명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글을 쓴 포털 사이트의 내용들, 그거는 많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쓴 거는 가능한 한 읽지 마시고, 백과사전 같은 데서 사주팔자란, 사주팔자의 가지수 이런 걸 하면 쭉 나름대로 그래도 전문가라고 적어놓은 것들 중에 명리학의 맹점, 그리고 임상을 했을 때 TV에 나왔던 걸 예를 들어서 그 TV에 나온 게 명리가 다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로 웃기냐 하면 백과사전에 명리를 점술의 하나라고 보입니다. 여러분, 명리학하고 점술은 완전히 달라요. 점술이 높다 낮다 계층이 격이 높다 낮다가 아니고, 그거는 점술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무 유관성이 없이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보여드릴게, 뭐 타로도 하겠지만 하도점도 치고 어릴 때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주역점을 치기 위한 도구들이죠. 점통이고, 네, 칩니다. 새해가 와서 참사주 아카데미 저하고 공부하시는 도반님들의 지금 상황은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는 게 구체적으로 질문하죠. 적어도 지금부터 3개월은 어떻게 도와드리는 게 가장 바람직할까? 이런 점을 쳐요. 그래서 나온 개도 있고. 자, 그럴 때에는 여러분, 이 점은 여러분의 팔자를 보는 것도 아니요, 나의 팔자를 보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감지할 수 없던 기운이 나에게 던지는 메시지. 근데 저는 주역점을 좋아하는 이유가, 주역점은 상징성의 확대 축소가 무궁무진합니다. 오늘도 뒷부분에 나옵니다. 모든 점술이 갖는 가지수들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약쟁이들이 그러죠.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봐. 한 알로 모든 해충이 끝나는 야간알 먹고 여러분 기다려봐. 저 앞에 있는 손님 어린아이 기다려봐. 그래가 이제 야간알 먹이 넣고 30분 뒤에 똥구멍에서 이제 옛날에 해충을 꺼내고 했죠. 그런 수법하고 비슷합니다. 자,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 사주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공부는 일단 돼야 돼요. 그 공부는 돼야 됩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머리가 커 병원에 왔는데,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는 바로는 대두병인가, 대가리가 크니까 등게 많은가, 아니면 누구한테 맞아서 물이 찼는가, 아니면 기형인가. 여러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피땀 흘려 공부하고 과학의 첨단이라고 달리고 있고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의사들보다 여러분들이 상담하는 방법이나 테크닉이나 공부 행기 우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자유가 없어. 손님이 오면 눈치만 봐. 아이고 뭐라고 오늘 떼갖고 내가 오늘 도사가 되지. 그러다가 뭐 한마디 툭 했는데 상대방이 와 선생님이라면 그때부터 한 며칠간 업된다. 내 도사다. 적어도 내가 글자로는 내가 공부가 좀 약하지만 딱 온다 그분이. 그분만 오겠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래 봅시다.